이게 한 주에 2,700만 원짜리 광고판이다. 이거 누가 쓰냐. 근데 지금 보면은 쓰고 있어. 항상 쓰고 있고, 그만큼 여기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지. 성수동에 들어올 때는 대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느낌으로 해서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새로움이라는 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이 성수동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없어.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을 내가 가만히 보면,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핫하다는 상권인 이 성수동에 한번 와봤어. 작년 이맘때쯤에도 와서 성수동 상권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고 현재는 어떤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좀 달라졌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나와봤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대기업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지, 장사하기에는 이 현장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대표님, 작년에는 성수동이 좀 미래를 안 좋게 보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뀐 게 있을까요? 작년에 사실은 이 월세가 너무 심화되고 현수막 월세가 막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랬었잖아. 저번 작년 영상을 이제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어. 우리가 가로수 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막 보통 2년 단위로 다 계약을 하고 팝업 이런 개념이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을 때였거든. 그리고 대기업 뭐가 생기든 뭐 하든 어느 지역에 있든 똑같은 매장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기업들도 성수동 팝업에 맞게끔 기획을 아주 제대로 해서 딱 3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새로운 거야. 계속 새로운 업장이 생기는 것 같은 거야. 계속 돌아. 그리고 한 브랜드가 왔다가도 1년 있다 다시 들어오고, 계속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이 성수동을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젠트리피케이션 너무나 익숙한 동네가 되는 느낌이 아니고, 대기업들도 이제 완전히 똑똑해졌고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기획을 3개월짜리, 2개월짜리로 잘해서 항상 새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이 성수동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핫플레이스 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 이게 이 성수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 대체 가능한 상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측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성수동의 핫플레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항상 얘기했잖아, 핫플레이스의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핫플레이스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근처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 생활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접근성, 역을 끼고 있거나 뭔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핫플레이스들은 금방금방 사라지고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면은 용산에 이제 우리 용산 공원이라든지, 용산 공원도 거기도 엄청 크잖아. 그 용산 한남 쪽 그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거기들이 이제 막 재개발을 하고 하면서 아마 좀 상권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수년이 남았지, 사실은. 그 용리단길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데들이라든지 그 한남 쪽이라든지 뭐 용산 공원을 끼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나오잖아. 거기가 이제 좀 새롭게 새 단장을 하면서부터 좀 공원도 생기고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 볼거리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좀 상권의 이동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내 내피셜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상권의 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 신용산과 용리단길 쪽이라는 곳에서 카드 데이터가 성수동보다도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뤄 봤을 때, 이쪽으로 좀 변경될 가능성이 보인다.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고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내가 핫플에 안 좋은 예시도 보여줬지만, 핫플을 또 잘 이용하면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장님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사장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지. 내가 작년에 여기서 이제 성수동 와서 이 외벽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 주에 2,700만 원짜리 광고판이다. 이거 누가 쓰냐 라는 소리를 그때 했었잖아. 사실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쓰고 있어. 항상 쓰고 있고, 한 주에 몇 천만 원짜리 광고판이야.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았잖아, 구독자분들이.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측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팝업 매장들이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데들을 받았었잖아. 지금은 이제 8평짜리 이런 소형 평수들도 팝업 매장을 받기 시작했어. 거기를 한번 보러 가보자. 자, 여기가 이제 8평짜리 작은 매장인데, 여기가 월세가 지금 2,400이야
8평짜리 매장이 월세가 2,400이란 말이지. 아니, 근데 8평에 2,400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8평에 2,400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관점이냐면 이 성수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홀매장이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런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우면은 끝이 없다는 거야.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말이 되냐, 이게 뭐 월세 그러고 뭐 어떻게 내고 들어오냐 이러겠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저거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야. 브랜드가 더 클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그리고 내 걸 알리기도 하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칫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팝업이 오히려 리스크를 더 적게 할 수도 있어. 원래 2년 계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3개월 단위로 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는 굉장히 높겠지만 한번 간보로도 들어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확실히 내가 좀 그 다른 점을 느끼는 게, 물론 작년에도 외국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우리 지나가면서 느껴지는데 외국인 뭐 일본 뭐 외국 뭐 미국 뭐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게 느껴져. 명동에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그게 알려진 거지, 외국인들한테. 원래는 한국 하면 명동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 문화에서도 한국의 핫플레이스, 뭐 MG의 핫플레이스 뭐 이런 데들을 가보는 게 유행이니까. 어쨌든 아직 이 성수동이 지려면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았구나. 지금 보면 뭐 이런 것도 막 아디다스 이런 데에서 막 새로 들어가지고 막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 성수동만의 뭔가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참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각종 지금 핫플레이스들 전 영상에서 많이 갔잖아. 성수동에 오면은 지금 평일 오후 3시인데 불구하고 확실히 다른 핫플레이스들이랑은 좀 그 결을 달리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 근데 또 이제 이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결국은 좀 안 좋은 점들도 있는 게, 여기 보면 이 성수동 완전 메인 한복판 그 성수 감자탕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이 쉑쉑버거가 생겼어. 이 쉑쉑버거 전에는 원래 카페여가지고 이 성수동만의 뭔가 느낌이 확실하게 있던 데였는데, 쉑쉑버거가 이 성수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우리 서울에만 10군데의 지점이 지금은 생겨서 그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장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점점 이제 이 성수동의 메리트는 이런 거를 이제 시작으로 아마 조금씩은 점으로 가기는 할 것 같다. 근데 아직도 수명이 많이 남았어. 이제 쉑쉑버거 하나 들어온 거야, 대기업에서. 어쨌든 이런 메인에 있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나마 이 성수동에 또 현실적인 매물들도 있거든. 한번 거기도 한번 보러 가보자. 그나마 현실적으로 여기가 이제 한 12평 정도 되는 매물인데, 여기는 한 5천에 한 270 정도의 매물이야, 12평인데.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완전 이면에 있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인구 자체가 거의 없잖아. 여기 진짜 한 이면으로 들어만 와도 유동인구는 아예 없고, 결국은 이제 트래픽 싸움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병풍놀이 하다가 집에 가는 거다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여기는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는 판이 아닌 거죠. 그치. 자영업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뭐 소금빵, 런던 베이글 뭐 이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돈 벌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야. 대기업들이야 그 월세 내고 들어와서 광고 효과를 노린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들어와서 자기 매장 하나 광고밖에 할 게 없는데 그 광고 효과 누릴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매장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 외에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파이가 적은 매장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타산이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이 엄청난 월세 이런 것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란 말이야, 그들은.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뭐 많이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상권일 수 있다. 어쨌든 소비자들이 아직 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상권인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권 중에 하나다. 대표님, 아까 8평짜리도 그렇고, 그런데 팝업을 받으면 건물주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2년 계약해가지고 월세를 매달 받는 것보다 팝업으로 하는 게 수익성 면에서 훨씬 좋아. 물론 3개월 단위 이렇게 만약에 받아버리면 최고인 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개월 받고 3개월 비워놓고 3개월 받아도 수익성이 더 좋다는 거야. 장기 임차인 들어오면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봐야 돼. 건물주 입장에서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넘치는 데인데, 괜히 장기 임차인 받아봐야 뭐 임대차 보호법이나 요구하고, 그러니까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 그냥 팝업만 돌릴래, 그리고 뭐 한두 달 뭐 비워놓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 언제든지 여기를 막 명도를 또 나중에 쳐야 되고 건물 팔아야 되는데 막 피곤하게 하고, 이런 세입자를 받을 일이 없잖아. 언제든지 내가 이걸 현금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활성화된 상권에서만 거의 가능한 부분이고, 건물 가격 대비 이제 수익률인 건데, 그 가치가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 가치가 나오면은 건물 가격도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떨구는 거지, 건물 월세를 절대로. 그러니까 가로수길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됐다가도 지금 싹 다 공실나잖아. 그래도 월세 안 내리잖아. 왜? 건물 가격 떨어지니까.
자, 어쨌든 이 성수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성수동의 힘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와의 핫플레이스랑은 다르게 성수동은 팝업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대기업들 자체가 3개월 단위로 나오고 이 성수동만의 재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을 계속 다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MZ들이 새로운 걸 항상 갈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아주 기획적으로 잘 들어와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성수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명맥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이 들어와서 놀아야 되는 상권은 절대 아니고, 자기의 컨텐츠가 명확하게 있고 내가 마케팅 능력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 성수동에 있는 트래픽은 또 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우리 초보 자영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할 곳은 절대 아니다. 여기 들어와서 괜히 병풍 역할 하다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또 대한민국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어찌됐건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민생을 잘 챙기는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배달 플랫폼들 칼을 빼고 아주 혼쭐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